네, 저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참 버릇이 없었네요. 앉아서 말씀드려요. 안녕하세요. 전 자플래닛을 운영하고 있는 황희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자플래닛 전에 한 창업을 3번 정도 한 것 같아요. 3~4번 정도 했고, 자플래닛 전에는 이제 그룹폰이라는 그 소셜 커머스의 대표이사를 했었고, 그 전에 저 그 다양한 벤처들을 해서 이제 M&A도 해보고 망해보고 하는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자플래닛이라는 사이트를 런칭하게 됐는데, 이제 저희가 3년 되었고요. 저는 이제 회사에 대한 장점과 단점들을 이제 보여주는 이제 사이트입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이제 채용이나 아니면 회사의 문화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갑질 문화라고 하는 소위 그 좀 힘든 문화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문화에 돌을 던져보고자 자플래닛을 만들어서, 자플래닛에서 이제 저희는 회사에 어떻게든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조금씩 회사들이 바뀌고 있는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많이 말씀드릴 부분들은 지금 현재 사회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 나갈지, 그리고 스타트업들은 어떻게 사람들을 뽑고 사람들을 배치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황희승 대표님은 대학 졸업을 안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대학교 4학년 한 학기 남겨놓고 창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네. 하셨어요? 제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가장 스펙이 안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요. 그 이제 고졸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중퇴를 해서 창업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창업을 맨 처음에 할 때는 뭔가 큰 이제 원대한 꿈을 가지거나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통 그 주위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업을 하고 싶어 했긴 했는데 거기다 용기는 안 났었고, 그때 제가 룸메이트였던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군대를 갔다 온 와중에 이 친구가 대학교에 창업을 해서 3,500원짜리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 저는 대학교 4학년인데 이 친구는 이미 엄청나게 큰 사업가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굉장히 허탈감을 느껴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저도 대학교 뛰쳐나와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고졸 창업자시군요. 황희승 대표님 10분 발표해 주시죠. 네. 네, 김봉지 대표님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부담이 됩니다. 제가 사실 친구들 중에서 이제 요즘 들면 제 친구들이 한 과장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빨리 한 친구들은 박사급까지 한 친구들은 부장 이렇게 돼서 이제 친구들 만나보면요, 예전에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친구들이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 자기들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기업에 딱 신입사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연수원에 한번 들어갔다 오면, 뭐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데 들어가면 이 사람의 피가 파래진다는 뜻이 자기가 삼성을 다 이끌어 나간 것처럼 다 얘기를 해서 1년 차 때는 자기 자신이 이 프로젝트를 다 이끄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한 3~4년 정도 지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게 이제 그 친구들의 얼굴인데, 지나가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왜 3~4년 후에 지나가면 왜 이렇게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저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사실 스타트업도 비슷하거든요. 스타트업도 보면 친구들이 이런 상태로 있다가 3~4년 지나면 또 이런 상태로 계속 변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스타트업뿐만이 아니라 비단 모든 회사들도 이런 그 과정들을 겪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상사가 이제 출근해 있어요. 자기가 되게 뭐 좋아하는 상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친하게 지내려는 상사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오시고 되게 보니까 어젯밤에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분한테 커피를 타드리려고 가서 이제 커피를 만들어서 이제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커피를 마시면서 아, 맛있네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근데 이분이 그 초췌한 상태에서 오셔가지고 야, 커피 좀 타와 이러면 가서 커피 타면서 거기다 침 뱉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들잖아요. 똑같은 커피를 타는 행동인데 왜 어떤 사람은 좀 침 뱉고 싶은 그런 충동이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 어떤 그 과정에서는 이렇게 행복한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사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과 원하지 않아서 하는 것, 거기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사람이 느끼는 감정도 굉장히 크게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을 저희가 좀 더 투명하게 아껴주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브리지를 해서 이 사람이 어떤 회사에 갈 때 자기가 원하는 회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잡플래닛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잡플래닛이 없었을 때는 예전에 잡보드 사이트에서 이제 채용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뉴스를 가서 그 회사에 대한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 요즘은 잡보드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따가 잡플래닛에 들어가서 그 회사가 진짜 어떤지 보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하는 케이스로 많이 바뀌었는데요. 예전에 같은 경우는 뉴스는 언제나 이제 홍보 기사를 많이 내다 보니까 그 회사의 진짜 속모습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 지금은 잡플래닛을 통해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직자들 같은 경우는 예전과 다르게 그 삶과 질에 대해서 좀 더 질문하기 시작했고 자기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일에서 스펙이나 아니면 커리어보다는 그 일을 하면서 자기가 어떤 만족감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점점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이취직 정보를 담고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저희 그 상위 사람들이 서칭하는 랭킹이 대기업들이 많았다고 하면 지금은 그래도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은 케이스입니다. 그 여기 옆에 계시는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여기 앞에 147만 번이 조회가 됐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1년이 아니라 한 달에 한 300만 정도의 조회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에서 취직하시고 싶으신 모든 분들은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사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가져가고 계십니다. 라인 같은 경우도 1위를 하시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320만 번 이제 조회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 사이트에 있는 정보들을 신뢰하고 조회하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자기 자신이 그곳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게 너네 때문에 채용이 안 된다. 너네 채용 방해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저번에 가끔 한번 하셨었어요. 저번에 술자리에서 드시다고.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런 전화 되게 많이 받거든요. 제가 전에 그룹폰을 했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그 했던 회사 대표님들도 엊그저께도 전화 오셔가지고 저녁 한번 먹자고. 되게 오랜만에 저녁 먹자는 얘기는 리뷰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똑같은 그런 얘기로 제가 다 알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희 사이트를 되게 잘 쓰시면 방해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조력자가 되려고 저희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기업 브랜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업 브랜딩이라는 것 자체는 이 회사가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는 진짜 어떤 회사고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사람을 원해 라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게 기업 브랜딩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회사에 와야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근속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를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 대표님들은 전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서 자기 리뷰에다가 뭐라고 적으셨냐면 우리 회사 야근 엄청나게 많이 한다 그렇게 올리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큰 지원자들이 쫙 줄어들면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만 이제 회사에 쭉 지원하셔서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즐기면서 야근을 하는 회사로 변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스타트업에는 어떠한 인재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되게 재미있는 게 저는 스타트업, 그러니까 이건 모든 그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상사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야 천천히 일해, 다음 주까지 가지고 와, 아니면 내일까지 가지고 와, 또는 야 입이 무거우면서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 천천히 하면서 빨리 하는 사람, 굉장히 이건 좀 정치적인 얘기긴 하지만 보수적이면서 진보적인 사람, 뭔지 아시죠? 이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굉장히 디자인이 화려한 디자인에서 자기가 원하는 말들을 쏙쏙 잘 골라내서 거기다가 이제 단순하게 배치시킬 수 있는 그런 디자인.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리바이어선이라고 존 럭크가 이제 한 그 책들을 보면 사람들이 모이면 그 사람들은 하나의 사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조직에서는 좀 천천히 하는 사람도 있고 빨리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진보적인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조직에 다 모이면서 조직 하나가 완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친구들을 사귀면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친구들인데 친구들 중에서 한 분이 저희가 이제 다 같이 야 고기 먹으러 가자 그래서 고기 좋아 근데 갑자기 센터장님이 나 고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친구들 사이에서 그 친구는 약간 뭔지 아시죠? 좀 같이 어울리기 싫은 친구 이렇게 되는데 원래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기업을 할 때 있어서는 이렇게
딴지를 거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합쳐졌을 때 훨씬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인재들은 다양한 인재들이 모여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스타트업이에요. 스타트업인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을 시작하면은 개발자 한 분의 디자이너 한 분, 개발자 한 분의 기획자 한 분 또는 개발자 두 분의 디자이너 한 분, 기획자 한 분 이렇게 되면 프로덕트 팀이 나와요. 근데 이 프로덕트 팀이 이제 개발을 하는데 스타트업에서 4명 다 리스크 어버스예요. 난 리스크 테이킹하기 너무 싫어. 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4명이 있는 사람 또는 리스크 테이킹 4명 다 리스크 테이킹이에요. 이 조직은 막 말도 안 되게 계속 밀고 나가. 이게 잘 될까 안 될지 모르면서. 이 두 개의 성향을 보면 사람의 성향은 사실 바뀌지 않거든요. 성향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스타트업의 조직이 제대로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자플래닛에서는 저희 이제 광고를 좀 하자면 이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데이터를 모아서 이 사람의 성향이 리스크 테이킹인지 리스크 어버스한지 이 사람이 목표 지향적인지 아니면 과정 지향적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테스트를 만들어내서 140문제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람을 7성향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하나가 디테일리스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원칙주의적이고 도적적이면서 깔끔한 일처리를 하고 자기 관리가 굉장히 세신 분. 근데 디테일리스트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계속 가지 않으면 좀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의견 마찰이 좀 많이 있으신 분들이고 커뮤니케이터 같은 분들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런 것들을 전파해야지만 그 정보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정파를 엄청나게 잘하시는 분들이 커뮤니케이터 분들이시고 이런 분들이 유대관계라든지 니즈 파악, 뭐 이타적이면서 희생정신이 있으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우리 그 회사에서는 오지라퍼라고 부르죠. 오지랖을 굉장히 많이 더시는 분들. 근데 아시겠지만 모든 팀에 있어서 이런 오지라퍼들은 한 분씩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정보가 잘 그 팀 안에서 흐르기 때문에. 또는 어떤 분들은 목표 달성자적인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 목표 달성자분은 적응력이 굉장히 빠르시고 야망이 엄청 있으세요.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정은 필요 없다. 어떠한 꼼수를 써서라도 나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시고 애널리스트 같은 분들은 정보 분석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뒤에서 이제 분석하시고 리스크 테이킹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 또 커뮤니케이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보 자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그 정보를 계속적으로 감추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으시고 근데 프로세스 오리엔트 하시는 분들은 어떤 거 좋아하시냐면 A부터 G까지 정해주는 거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분한테 신사업 맡기면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시고 이분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거 하시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거 하세요. 몇 시부터 그리고 이런 것들은 기억자로 하시고요. 이렇게 프로세스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분들한테는 오퍼레이션을 맡기시면 굉장히 좋고요. 불도저 같은 분들은 어떻게든 회사를 밀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컨트롤 타워는 중간에서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컨트롤 해야 되는데 자기가 컨트롤 못하는 상황이 있으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시는 그런 리더 타입이 컨트롤 타워 분들이시고 중재가는 뭔가 회사에서 그 두 조직이 어떤 충돌이 있었을 때 그 충돌을 못 견뎌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불편한 것들을 못 견뎌하시는 분들이어서 이렇게 저희는 8개의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회사에서 오셔서 컨설팅을 받으시는 분들 여기서 뭐 컨설팅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오시면 저희가 그 140문제를 물어보면서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 때 행복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신사업을 할 때는 불도저 같은 분들 이 앞에서 주시고 중간에는 커뮤니케이터하고 중재가가 중간에 계셔서 정보들을 이렇게 잘 모으시고 그다음에 분석가가 뒤에서 리스크 테이킹한 부분들을 좀 잡아주시고 그 나오는 것들을 프로세스 매니저가 프로세스화 시키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개발자분들이 계실 수 있고 기획자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보통 기획자분들이 커뮤니케이터 역할들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 뭐 디자이너분들이 뭐 불도저가 될 수도 있고 목표 달성자가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위에 리스크 테이킹 하신 분들이 계시고 커뮤니케이터가 중간에 있고 분석가가 뒤에서 있으면서 프로세스를 만드는 형태의
그 구조가 신사업 쪽에서는 좋고, 뭐 운영 쪽 같은 경우는 디테일리스트가 한 분 계시고, 뭐 프로세스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분석가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운영 쪽에서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향은 안 바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저 같은 사람한테 쌀 200개 놓고 쌀 뭐 이렇게 쫙 이렇게 웅탱이로 딱 뿌려놓고 하나씩 세라고 하면 저 미쳐버릴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런 거 해야 되고 저는 그런 거 못 하는 거니까 성향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성향은 사람들이 훨씬 더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한 어떠한 분석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 이제 10분이 지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기 인사팀이 많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인사팀에 대한 성향을 이제 올려놨는데, 네, 인사팀의 성향은 저희가 원하는 성향은 인사팀은 언제나 팀 내에서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니즈보다 남의 니즈를 더 우선시하고 이타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터가 이상적인 인사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그 성향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으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